지금 이 영상을 끄시면 앞으로도 계속 과거 속에서 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아마도 이미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면 이상하게 하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그리고 밤이 되면 이번엔 미래가 찾아옵니다. 앞으로 몸은 더 나빠지겠지.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마지막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인생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살고 있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지만 지금 살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몸은 오늘에 있는데 마음은 늘 어제와 내일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내 인생을 살았지?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너무 지쳐있는 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음은 더 허전해진 날, TV를 켜놓고도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밤. 그건 몸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오래 과거와 미래를 오가느라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의 피로는 일에서 오는 피로가 아닙니다. 후회와 걱정에서 오는 마음의 피로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죽은 것이고 오지 않은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죽은 것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 사이에서 하루 종일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숨, 지금 이 하루는 그냥 흘려보내면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지나가고 나서야 아, 그때가 좋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똑같습니다. 훗날 가장 그리워질 시간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끌어당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인생을 바꾸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남은 인생을 덜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올해 65이시라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 85까지 산다 해도 고작 20년입니다. 20년이요? 아닙니다. 진짜 깨어있는 시간만 계산하면 1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년 중에서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시간을 빼면, 병원 가고 TV 보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을 빼면 진짜 살아있는 시간은 고작 3년입니다. 3년도 안 되는 시간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산속에 머물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60을 넘긴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하소연하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스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이제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죠. 글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주 바빴습니다. 머릿속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으로 끊임없이 시간 여행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도, 그때 자식 교육을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과거로 달려갔다가 이번엔 미래로 달려갑니다. 나중에 병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날 안 돌봐주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로 정신없이 바쁜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집주인은 없고 빈집만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가을 어느 70대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계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엔 후회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요? 지금도 후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과거 속에서 살아온 분이 여전히 과거 속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과거로 달려가느라 현재는 또 놓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라진 것을 붙들려고 남은 시간을 다 씁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보십시오. 거기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대부분 어두운 얼굴로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건강했는데, 젊었을 때는 말이지. 모두 과거입니다.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가보십시오. 거기 모인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나중에 우리나라 어떻게 되려나? 몇 년 후면 나도 저 세상 사람인데. 모두 미래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경로당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손에 있고 옆에 오랜 친구가 앉아있는 그 소중한 현재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나무라려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젊은 시절 저는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출가한 뒤에도 내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나중에는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후회하는 그 시간 동안 진짜 내 삶은 그냥 흘러가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손에 든 물을 흘리면서 엎질러진 물을 걱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손에 든 물은 계속 새어나가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에 든 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대부분의 물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이제 손바닥에 고인 물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엎질러진 물만 바라봅니다. 혹은 앞으로 엎질러질까봐 걱정만 합니다. 그 사이 손바닥의 물은 계속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며칠 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잘못 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잘못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요?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계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살고 계십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제대로 살 수 있나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없습니다. 나중도 없고 다음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65에 남은 시간이 20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살 수 있는 시간은 3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마저도 과거와 미래에 빼앗긴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임종을 지켜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진작 이렇게 살 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 모두 후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후회하는 건 무엇일까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 아닙니다. 자식을 명문대에 못 보낸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후회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그럼 제대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을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겁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일한 시간을 이미 사라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제 잠을 설쳐서 피곤하다. 마이너스 과거입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마이너스 미래입니다. 식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옛날엔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걸 먹었는데. 마이너스 과거입니다. 요즘 물가가 비싸서 나중엔 어떡하나. 마이너스 미래입니다. 산책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 길을 뛰어다녔는데. 마이너스 과거입니다. 나이 들면 이 길도 못 걸을 텐데. 마이너스 미래입니다. 정작 지금 먹고 있는 밥맛,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지금 불어오는 바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모두 과거와 미래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 바치고 있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절박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 살아도 고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손에 꼽힙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중에, 다음 해를 말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다음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후회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회조차도 과거가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을 살 수 있을까요? 과거의 굴레에서,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대한 집착, 이것이 우리를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입니다. 제가 산속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과거에 묶여 계셨습니다. 70이 넘었는데도,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30년 전, 40년 전 일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도,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자식한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똑같은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십니다. 마치 그 말을 되풀이하면 과거가 바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 한 75살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4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스님, 이 사진 좀 보십시오. 이때만 해도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자식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사업을 벌이느라 집을 소홀히 했습니다. 애들이 아빠를 찾아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해도 돈 벌어야 한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더니 아내는 저한테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애들은 저를 피하게 됐습니다. 결국 큰애는 집을 나갔고 작은애는 대학도 안 가고 방황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요? 지금은 혼자 삽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애는 외국에 나가서 연락도 안 합니다. 작은애는 가끔 돈 달라고 전화합니다. 그분이 사진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이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돈 따위는 안 중요합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후회가 지금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분이 멈칫하셨습니다. 아내를 다시 살려줍니까? 자식들을 돌아오게 합니까? 그때로 시간을 돌려줍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저 당신의 남은 시간을 갉아먹는 독일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의 본질은 자책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후회스럽다. 이 자책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마치 쇠사슬처럼 우리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과거를 바꿔줍니까? 잘못을 되돌려줍니까? 아무것도 바꿔주지 못합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자식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 그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럼 지금 자식에게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자식들은 다 컸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금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후회에 갇혀서 현재의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거 집착의 무서운 점입니다. 과거를 바꾸지도 못하면서 현재마저 망쳐버립니다. 어떤 분은 미련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지금쯤 억대 부자였을 텐데,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그 자리로 갔더라면, 모두 그때입니다. 지나가 버린 기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 때문에 지금 눈앞의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차피 그때만 못하겠지 하며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스님, 저는 젊었을 때 노래를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수 하라고 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못했습니다. 평생 그게 한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요? 지금은 늙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때도 지났습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 할머니는 80이 넘었습니다. 60년을 그 미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미련 속에 갇혀 계십니다. 정작 지금도 경로당에서 노래할 수 있고 동네 합창단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만 붙들고 계십니다. 과거의 집착은 이렇게 우리 삶을 마비시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또 우리를 어떻게 괴롭힙니까? 미래 걱정은 과거 후회만큼이나 우리를 지배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합니다. 예순을 넘기면 걱정거리가 늘어납니다. 건강, 돈, 자식, 죽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안 돌봐주면 어떡하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모두 어떡하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 중에서도 절반은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 걱정의 90%는 헛된 것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보십시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암이면 어떡하지? 수술해야 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으로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간단한 약 처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분들은 이미 수십 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머릿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미래 걱정의 실체입니다.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냅니다. 작년 겨울 한 70살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로 앞으로 10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부족할까봐 걱정입니다. 10년 후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더 걱정입니다.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니까요. 만약 20년을 산다면 돈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요? 돈 아끼려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난방도 안 켭니다. 약값 아끼려고 병원도 안 갑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시면 10년도 못 사십니다. 오히려 병들어서 병원비가 더 들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제대로 드시고 몸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사시죠. 그분은 미래가 걱정되어서 현재를 망치고 계셨습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정작 건강을 해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미래 걱정의 아이러니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오히려 미래를 망칩니다. 예순이 넘으면 특히 4가지 걱정이 큽니다. 첫째, 건강 걱정입니다. 병들면 어떡하지? 치매 걸리면? 중풍 오면? 암 걸리면? 이 걱정이 매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다 보니 몸의 작은 신호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어제 머리가 아팠는데 혹시 뇌졸중 전조 증상 아닐까? 요즘 소화가 안 되는데 위암 아닐까? 무릎이 아픈데 이제 걷지 못하는 거 아닐까? 병원을 전전하고 검사를 반복하고 약을 잔뜩 먹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제때 밥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잘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에 사로잡혀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운동할 기력도 없습니다. 둘째, 돈 걱정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합니다. 1,000원, 10,000원 쓸 때마다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 생일에도 용돈 못 주고 손주 용돈도 못 주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혼자 집에만 있게 됩니다. 관계도 끊기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집니다. 돈을 아낀다면서 정작 삶의 질을 망치고 있습니다. 셋째, 자식 걱정입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이 잘 살까? 며느리가 제사 지낼까? 재산 분배 문제로 싸우진 않을까? 자식들은 다 컸어. 각자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큰애는 직장이 불안정한데, 작은애는 결혼을 안 하는데, 손주는 공부를 안 하는데, 자식 걱정하느라 자기 인생은 없습니다. 자식들을 위한다면서 정작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죽음 걱정입니다.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죽어서는 어디로 갈까? 이 걱정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제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느라 남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 네 가지 걱정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걱정, 밤에 잠들기 전에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듭니다. 건강 걱정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실제로 병이 생깁니다. 돈 걱정하느라 삶의 기쁨을 잃어서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지냅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자식들을 간섭해서 오히려 관계가 나빠집니다. 죽음 걱정하느라 남은 시간을 허비해서 후회만 남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래 걱정의 실체입니다.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 걱정했던 시간들이 가장 아까운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끝난 것과 오지 않은 것에 매달려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지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답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지금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허상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기억입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무엇입니까? 상상입니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일 뿐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허상, 기억과 상상 속에서 평생을 헤매왔습니다. 정작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은 외면해 왔습니다. 작년 봄, 한 65살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약봉지를 잔뜩 들고 계셨습니다. 스님, 요즘 불면증이 너무 심합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도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그 할머니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숨 쉬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게 괜찮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왜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까? 과거 일이 떠올라서. 과거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미래가 걱정돼서. 미래도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럼 제가 밤에 시달리는 건 실제로 없는 것들 때문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사라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을 허상 속에서 산 건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지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란 무엇입니까? 지금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지금 이 글을 듣는 이 순간,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제가 산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새들을 보면 새들은 어제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노래하고 날아다니고 먹이를 찾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는 작년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내년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고 자라납니다. 오직 사람만이 과거와 미래 속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자책이 되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걱정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닙니다. 지금을 산다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밥을 먹고 있다면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걷고 있다면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앉아 있다면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걸으면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앉아 있으면서 미래를 걱정합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산책을 합니다. 1시간씩 걷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책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식 생각도 하고 건강 걱정도 하고. 길은 보십니까? 길요? 지금 걷고 계신 그 길, 그 나무, 그 하늘을 보십니까? 그분이 멈칫하셨습니다. 글쎄요.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산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몸만 걷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은 다른 곳을 떠돌고 있으니까요. 진짜 산책은 걷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새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 밥맛을 모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 밥을 느끼면 그것이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밥알의 질감, 국물의 온도, 반찬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있고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 상대방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났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몸이 일어나는 느낌, 이불을 걷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세수할 때는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차갑거나 따뜻한 그 느낌 말입니다. 밥 먹을 때는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느껴보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살면 과거와 미래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지금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후회가 약해집니다. 미래의 걱정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걷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문제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에는 없습니다. 어느 70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설거지하는 게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지셨습니까? 전에는 설거지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거지가 싫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설거지하면서 설거지에 집중합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그릇이 깨끗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설거지가 즐겁습니다. 명상하는 것처럼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산책이든 무엇을 하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상이 수행이 되고 모든 순간이 의미 있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그럼 계획은 안 세워야 합니까? 미래 준비는 안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계획을 세운 후에도 계속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한 후에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지금 세우고 준비는 지금 하고 그 다음엔 놓아버려야 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엔 놓아버려야 합니다. 문제는 과거를 끊임없이 반추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산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를 지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는 지금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할 때는 지금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80살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스님, 저는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일기를 씁니다. 과거를 돌아보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다짐도 씁니다. 그것도 미래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기를 덮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지금 속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진짜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면 남은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을 제대로 맞이하면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면 이번 주가 달라집니다. 이번 주를 충실히 살면 이번 달이 달라집니다. 결국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일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평정심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정심을 뭔가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오래 해야 얻을 수 있는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이나 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정심은 조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놓아버리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 걱정을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정심입니다. 작년 가을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제가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불필요한 짐을 지고 살았다는 것을요. 그 할머니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괴로워하셨습니다. 평생의 후회, 자식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답니다. 스님이 해주신 말씀을 곱씹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별이 참 많더군요.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별들은 몇천 년, 몇만 년을 저렇게 빛나고 있는데 내 걱정과 후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요? 그 순간 모든 게 내려놓아졌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든 게 허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이 진실이더군요. 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정심입니다. 뭔가를 이루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오직 지금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첫째, 지나간 인생을 정리하려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정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유품은 어떻게 정리할지.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면 안 됩니다. 정리는 지금 하면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일입니다. 인생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남는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정리가 아니라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유서를 고쳐 쓰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말을 계속 수정하셨습니다. 이 말을 써야 하나, 저 말을 써야 하나. 10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유서 쓰느라 정작 살지를 못했구나. 그날 이후 유서를 서랍에 넣고 더 이상 꺼내보지 않으셨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 걱정을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잘 크나 걱정하고, 크면 공부 잘하나 걱정하고, 대학 가면 취직 걱정하고, 취직하면 결혼 걱정하고, 결혼하면 손주 걱정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제 자식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부모가 행복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부모가 행복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모를 보는 자식이 진짜 효도받은 자식입니다. 셋째,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예순을 넘기면 이제 돈을 많이 벌 나이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나이도 아닙니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생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넷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느라 살아있는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제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닙니다.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며 이 밥이 참 맛있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야기하며 이 순간이 소중하구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며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70대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매일이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눈을 뜨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산책하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눈 뜨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다 당연했죠.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이라는 것을요.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특별한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숨 쉬는 것, 지금 보는 것, 지금 듣는 것,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고마움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숨도 쉴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살았습니까? 잘 산다는 것과 제대로 산다는 것은 다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괜찮게 사는 것입니다.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집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지금 내가 행복한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화려하든 초라하든 내 마음이 평안한지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제대로 살았습니까? 그때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사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으며 맛을 느끼십시오. 걸으며 바람을 느끼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놓아버리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온전히 사십시오. 이것이 제가 평생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으면 인생의 마지막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인생의 마지막도 평안합니다.
후회 없는 마지막을 원한다면 지금을 사십시오. 바로 지금을.